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국내 주식 관련해서 조금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때요? 좀 출렁출렁하죠? 이거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차전지는 가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헤매실 것 같아서 조금 길을 제가 보는 좀 길을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 관련된 거 몇 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것도 좀 썰을 푸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ETF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고 있거든요. ETF를 보이시죠? 이렇게 쭉 모아놓고 있는데 이걸 왜 보냐면 이렇게 눌러봐요 한 번씩. 그러면 이제 ETF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차트적으로 일단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도 한번 그 기계 장비하고 한번 소개할 때 같이 소개를 했었어요. 보험 있죠, 보험. 제가 그때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그죠? 그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완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쭉 줄여볼게요. 월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월봉으로 봐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데서 놀아야 돼,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놀아야죠. 보험 쪽에서. 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고가잖아요. 그것도 올타임 하이예요, 올타임 하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그죠? 왜 그럴까요? 금리가 장기간 높은 금리에서 머물 거라는 예측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에다가 현금으로 따박따박 납부하시죠. 보험사에다가. 그리고 그거 혜택 언제 받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받아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럼 보험사들은 그동안에 뭐 할까요? 그거 갖고 이제 투자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보통 고객들의 돈을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채권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채권 가격이 어땠어요? 안 좋았죠? 그죠? 채권 수익률도 낮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갈아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개선되겠죠. 왜? 지금 미국 국채 투자하면 기본이 4% 이상 받아요. 얘네들은 이제 장기채하고 단기채를 좀 섞어서 가져갈 테니까 4%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을 기존에 뭐 100개를 팔았다. 그래서 뭐 수익이 10 났다. 근데 요새는 80개만 팔아도 10 이상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알기 힘들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막 어떤 시장의 논리라든가 뭐 채권에 대하든가 금리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막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라고요. 단순하게. 그죠? 여러분들 그거 막 배웠어 내가. 오늘 막 공부도 하고 막 유료 강의 막 100만 원짜리 듣고 배웠어. 1년 뒤에 그거 확인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다 까먹고. 그러니까 저처럼 심플하게 하세요.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ETF를 딱 종류별로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죠? 딱 눈에 띄는 애들. 그죠? 어때요? 신고가 띄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쪽에서 이제 세부 종목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ETF에 대한 비중별로 종목이 나와요. 그죠? 네이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도 구성 종목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종목 중에 골라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보험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에 세부적인 거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나중에 뭐 멤버십 분들은 제가 그 안에 있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그 장기로 좀 볼만한 것들은 따로 멤버십에서 한번 종목적인 건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괜히 뭐 멤버십이라고 해갖고 막 이게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해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셨죠? 어쨌든 멤버십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또 제가 대신 아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뷰는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표 지수 뭐 2차전 이런 식으로 섹터를 묶어놨죠. 그죠? 뒤로 넘기면 여기 또 뭐 있어요. 그죠? 반도체 있고 방산 있고, 그죠? 이렇게 쭉 묶어놨죠. 인프라 송배전 막 이렇게 묶어놨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일 보세요 한번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지. 왜냐면 갈 때 그 섹터가 보통 같이 가요. 많이 오른 나라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차고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뭐 시장에서 이슈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이슈되면 뭐 주가 다 날아가고 방방 떠 있어서 여러분들 다 물려 있거나 뭐 그러니까 아니면 뭐 너무 올랐다 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조금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언급을 했었는데 요거 위성관련주죠. 위성관련주. 특히나 이제 요 일반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멤버십 분들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요 인텔리안 테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때부터 여기서부터 잡아서 이제 매매를 해서 팔고 있다가 저도 지금 또 샀거든요. 이쪽 밀릴 줄 알았는데 안 밀려서 또 사서 지금 들고 있는데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시황이나 막 전문가들 방송 보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늘은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내일은 제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미치겠죠. 어? 들어가면 막 꼭대기고, 그죠? 그게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굴 믿긴 뭘 믿어요. 자꾸 배터리 아저씨도 믿지 마세요. 그분이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믿지 마시라고요.
그분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분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보고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참고만 하라고요. 참고만. 그리고 그 사람을 참고하고 믿을 거면 최소한 검증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검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업체 뭐 IR 자료들, 매출 자료들 이거 다 찾아봐야 안 찾아봐요? 안 찾아보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면 믿었대. 뭘 믿어요, 믿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귀찮은 거잖아요. 그죠? 대충 투자하시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해놓고 믿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냥 확, 그냥 하지 마세요. 예? 아셨죠? 그거 다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시고 자기만의 기준, 맞든 틀리든 주식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지금 틀린 것도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툭툭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논리로 한번 투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얘는 이런 논리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구나라고도 이제 저한테 습득해서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또 정리를 하세요. 대신에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그냥 메뚜기 새끼들 마냥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응? 그렇게 막 욕하고 다니고 댓글 이상하게 달고 그거 못난 거예요 본인이. 아셨죠? 그런 걸 쫓아다니고 배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걸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내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게 없으니까 남을 쫓아다니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쫓아다녔으면 그때부터 내 걸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 걸 참고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께 정말 난 이 사람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되면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세요. 그 사람을 믿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갖고 뭐 누구 믿었는데 뭐 누가 어떤 말 했는데 뭐 이런 거 갖다가 자꾸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그런 분들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왜? 본인이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니까. 아셨죠? 물론 그 사람들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좀 됐잖아요. 당한 지 우리가. 우리가 당한 거 한두 번입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의심을 가지고 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의 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보험 쪽이 지금 어떤 고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이런 조금 시장의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쪽이 신고가를 가고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라. 그리고 두 번째,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또 알고 계셔라.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이제 막 손절을 못 해갖고 종목을 막 바들바들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걸 끝까지 가져가서 본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본인이 조금만 좀 고생해서 조금 움직이고 관심을 갖고 하면 다른 종목에서 좀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팔지 못해서 막 30%, 40%, 50%, 6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회복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물어볼 때 언제 물어봐요? 그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끝났는데, 씨.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또 안 돼요, 그건. 에? 아셨죠?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는 건 아무리 맥시멈 끌고 가도 손실을 한 20%, 30% 내외에선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다른 걸로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40%, 50%, 60% 가면 복구가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그건. 아셨죠? 거기다 또 비중까지 실어놓고 분할 배수도 안 하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기본기부터 좀 투자하시고 꼼꼼하게 검증하는 거 이런 거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딱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투자하지 마세요. 그걸로 소고기 사세요, 차라리. 아셨죠? 그 돈 아껴갖고 저기 막 남편분이나 와이프분들 좋은 옷 아니면 좋은 가방 이런 거 하나 사주는 게 차라리 더 오래 평생 남는 어떤 그런 활동일 수 있습니다. 자, 잔소리 여기서 끝내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네요. 근데 왜냐면 자꾸 걱정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좀 즐겁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들 하시잖아, 자꾸. 아셨죠? 그래서 내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하다. 남들 거 보는 거는 어떤 초반에는 좀 보더라도 나중에는 그 원칙, 논리, 아셨죠? 그래서 종목만 보지 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종목만 보시는 분도 있어. 그러지 말고 얘가 왜 이런 논리, 어떻게 찾는지, 운영하는지 이런 논리를 배우셔야 돼요. 제발 좀. 아셨죠? 방송을 1시간 해도 종목만 적어놔. 다른 거 기억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주식 100년 해보세요. 그 실력이 안 늘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국내 주식을 조금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국내 주식 뭐 이렇게 전업 투자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해외 투자자입니다. 해외 장기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기부여 영상 많이 올리는 거 보셨죠? 저는 해외 장기 투자 쪽에 포지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국내는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시장이 좀 살아났을 때 한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조금 약간 뭐라 할까 도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모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약간 해소하는 방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제 수익금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됐을 때 한번 배팅을 했죠. 신용미수 한 거의 2억 7천만 원, 2억 8천만 원 때려갖고 한 방에 작살나갖고 지금 한 3천 날라가 있죠. 저는 국내 주식시장을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요. 저의 어떤 도박적인 성향도 좀 해소를 하면서 처음에 그 국내 주식시장에 진입할 때는 조금 조심조심해서 수익금을 키우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제가 좀 배팅해볼 만한 금액이 되면 한번 딱 배팅해서 실패하면 딱 잘라버리고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이제 억 단위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장이 언제까지 뭐 부러지지 않고 랠리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버티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여차하면 저는 국내 주식시장은 바로 버리고 해외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해외는 뭐 집중할 게 없어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을 때는 한 180개 정도까지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한 100여 개까지 줄였다가 지금은 거의 한 40여 개 정도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을 안 하게 되면 해외와 관련된 것들도 썰을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건 또 멤버십에서 한 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웃긴 게 있던데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잘 안 보긴 하지만 가끔 보긴 보는데 이 보험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안 좋게 리포트를 쓴 그런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증권사나 이런 데가 이제 보험 이런 데가 7월 달에 8월 달에 뭐 어떤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고가네 보험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증권사에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측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거시경제, 매크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을 읽으셨으면 그게 맞는지 또 한 번 어떤 해외 사이트라든가 다른 블로그 이런 데 가서 검증도 또 한 번 거쳐서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워낙 좀 참 뭐라 그럴까 국내 주식시장이 좀 여기저기 막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똑똑하고 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 적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들도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전문가 그리고 항상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의 멘토 이런 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국내 시장에 보는 좀 이런 것들 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엄청 많이 봅니다. 저도 검색해도 쓰고 다양하게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정도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딴 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매출에 대해서만 공부하세요. 왜냐면 차트라든가 증권사 찌라시 어떤 것들이 아무리 이런 변동을 주고 유혹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매출이에요, 매출. 그죠? 뭐 카드라 이게 뭐 삼상을 성공한다더라, 뭐를 수주했다더라 이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업의 실적이 찍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죠? 카드라가 찍히는 걸 처음에 찍히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요. 얘가 진짜로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면. 근데 보통은 어때요? 크게 성장하지 않고 단기적인 수주라든가 단기적인 테마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이 기업은 여기서 더 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초창기 때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요새 2차 전지가 약간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주주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서정진 회장 나와갖고 막 공매도 하고 막 말도 안 된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대표가 와서 막 해명까지 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공매도가 엄청 늘렸다가 또 막 개인들 들어와서 들어올리고 막 쇼커버 나오면서 뭐 어디가 또 이것 때문에 반대매매 당했네 뭐 어때 뭐 손실이 났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셀트리온 예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투자하고 뭐 그 배터리 아저씨를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 본인의 심리예요. 본인의 심리.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려고 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기업의 매출 하나만 보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기적인 투자하는데 강력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매출을 숫자로 딱 찍어버리면 공매도고 지랄이고 공매도 해려버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왜? 무조건 돈이 들어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숫자가 딱 찍힐 때까지 일단 좀 보세요. 카드라 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게 이런 게 많잖아요. 임상, 1상, 2상, 3상 가다가 빠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웃풋 시켜버리잖아요. 왜? 얘네들이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제조까지 못 간다고요. 대부분 뭐 임상, 1상, 2상에서 다 그냥 그 상표권 라이센싱 아웃 해갖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막 대성공에서 막 몇백백짜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둥글게 해갖고 내 거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막 공부한다고 재무제표 막 이런 거 파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또 결국에 가면. 왜냐면 뭐 대주주들 장난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유상증자 하죠. 짜증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맞출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뭐야? 대응.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 대응이죠, 대응. 그죠? 어떤 분할 매수라든가 분할 매도라든가 어떤 차트적인 분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말로는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단기 투자 자세요. 여러분들 99%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6개월 정도의 과정을 조금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 사이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괜히 물리면 나 2년 가져갈 거야, 3년 가져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셨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투자를 가져가는 게 옳은 투자입니다. 뭐 꼭 장기 투자가 좋다, 단기 투자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투자가 바로 맞는 투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꼭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